하지만 대부분의 노선들이 가격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3억 원 이상 빠진 곳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다음 달에 지하철 개통인 곳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 여력이 크게 거래가 되고 있는 곳들이 있고,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170%가 넘게 가격이 상승한 곳들이 임성배 TV 보동과 댄데크 이제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자들 부동산 공약들을 좀 살펴보기도 하고,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런 기사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음 달에 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지금 현재 거래가 늘고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곳들도 있고, 또 경기도권에서 지금 현재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제 얘기한 GTX 관련 공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 서울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게끔 대도심 광역철도 노선인데요.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간 곳들도 있고 일부 완공이 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노선들이 지금 개발 계획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기존에 이제 추진을 했던 ABC 노선 같은 경우에 신속하게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DEF 노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GTX 노선의 개발에 대해서 청사진을 그렸을 때 과연 GTX가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GTX가 A노선 일부 개통이 돼서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봤을 때 DEF 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DEF 노선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제 ABC 노선처럼 이제 완공이 되거나 착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수도권 외곽 및 강원 연장 적극 지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앞서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개발 호재들을 줬을 때 아무래도 지지층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대선이 있을 때는 부동산에 대한 공약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 GTX 플러스 GH 노선까지 검토한다. 뭐 전국을 거의 뭐 GTX화 하겠다, 그런 얘기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울경 GTX급 광역교통망 추진. 또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임기 내 ABC 노선 개통 및 DEF 노선 착공, 그리고 동탄 청주공항 GTX 신설. 그래서 두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 GTX에 따른 이 개발 계획을 연장하겠다. 이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GTX의 노선들이 이제 확장이 되고 GTX의 노선들 중에 추가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동산들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이제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인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를 이제 이전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면서 미진했던 이런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이나 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호제라든가 지금 현재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 신축 아파트의 분양 가격들은 상당히 높게 올라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기도권에서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년간 80%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남시의 아파트 가격이 매매 가격 상승률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남 푸르지오 더 파크도 이제 분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신청을 했었죠.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에는 하남 교산 신도시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남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는 3호선의 연장 개통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3기 신도시 중에 선호도 1위 신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또 이제 이 하남시 외에도 과천이라든가, 과천이 이제 163%, 성남시 같은 경우에 115%, 화성시도 최근에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화성시 104%, 구리시 93%로 순차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말고 또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서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 지하철 1호선 이제 검단의 노선 연장도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계양역에서 이제 아라역, 그리고 신검단 중앙역, 그리고 검단 호수공원역으로 세 개의 역사가 개통이 됩니다. 다음 달에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통이 될 예정지에 신도시가 검단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상승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 아라역 첫 번째 계양역에서 첫 번째 역세권의 아파트들, 이 아라역 주변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들이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아파트를 이제 호우금이라고 합니다. 호우금푸라고 해가지고 호반이라든가 그리고 검단 우미린 그리고 금호 푸르지오 같은 역세권의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천만 원이나 가격이 상승해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에 곧 이제 지하철의 개통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한 GTX 노선도를 좀 가시화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A, B, C, D, E, F까지 노선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A 노선, B 노선, 그리고 C 노선이 개발 예정이 되어 있고요.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개통이 되었고 서울의 이제 핵심적인 지역의 구간들이 이제 곧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또 B 노선 같은 경우에도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C 노선 그리고 개발이 계속 연계돼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 외곽에 있는 곳들이 서울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광역 교통망이 생기게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대선 주자가 이 GTX에 따른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들 중에 가격 상승이 있을 만한 곳이 반드시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GTX 같은 경우에 이런 개발 호재들도 있지만은 이런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살펴보면은 GTX 거품이 꺼졌다, 교통혁명이라고 했는데 개통 후 집값이 3억이나 빠진 파주 운정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7억 2천만 원의 아파트가 두 달 만에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을 해서 2억 원이나 떨어진 안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지역 외에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 고양시, 일산 같은 경우 이제 GTX의 가격이 또 하락폭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GTX 수혜 지역 평당 거래 가격 이제 2024년과 2025년 가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파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지만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 비노선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했고 경기도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도 C 노선에 2024년 1,581만 원에서 1,534만 원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의 이런 GTX 공약을 너무 장밋빛으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일부 상승을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이 잘 안 이루어지거나 이런 기대 가치가 낮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런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폭이 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GTX 관련된 투자 좀 조심히 관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청약 시장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작은 집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의 청약이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6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한 24평, 25평 되는 소형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대세 타입이 될 거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보면은 1인에서 이제 3인 가구의 비중이 80%에 달하고요. 소형 타입의 인기 이유, 경쟁력이 있는 분양가, 최근에 분양가가 너무나 높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10억 원을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낮은 분양가가 낮은 그런 소형 평형이 인기가 있고요. 3인 이하 가구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평면이 특화돼서 최근에는 이제 작은 평형의 아파트들이라고 하더라도 3베이, 4베이의 판상형의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도권의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평형을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원래는 85제곱미터 초과의 넓은 평형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103대1, 90대1 이렇게 높게 나왔던 청약 경쟁률이 지금은 4대1까지 떨어진 시점이고요. 그 대신에 이제 60제곱미터 이하의 청약 경쟁률은 19대1 정도 했던 것들이 좀 몰랐다가 지금 현재 14대2,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0대1을 넘어간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에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몰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약 같은 경우에는 소형의 아파트에 몰리고 있지만 이제 서울 아파트 면적별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대형 평형의 아파트들도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지난 1월보다는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대형 평형의 아파트가 거래량이 늘고 있고, 물론 소형의 평형도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 똘똘한 한 채에 주목을 하면서 이제 아파트 청약이 아닌 구축의 아파트들, 그리고 핵심적인 지역의 거래를 살펴보면은 기존보다는 지금 현재 대형 평형의 아파트 거래도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선 주자의 GTX 공약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권, 그리고 인천에 지하철이 개통하는 곳들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약은 어떤 평형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까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이제 정리가 되고 아파트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경기도 이제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과 같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 부단히 부동산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게 된다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스터디 참여는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